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하고 방송하는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론을 말씀 올리기 전에 측백나무 오일을 구매하시겠다고 문의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공작간TV 오리지널 프로그램, 대한연대 말고 저희가 직접 올리는 이 프로그램 밑에 보시면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세 설명이 있고, 또 저희 홈페이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www.k-cia.kr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상세하게 그 광고 밴드들이 있으니까요,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우리의 희망 누굴까요? 김정은입니다. 자, 이 평양에 살고 있는 요 삼겹살의 상징물, 오겹살, 오화육의 상징물, 이 김정은이 이자의 신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정은의 진짜 애비가 누굴까요? 그것은 김정일이가 아닌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이가 앞으로 김여정이를 제거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이와 같은 아버지가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라는 점에서 비롯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친일파, 일본 사람이지 사실은, 친일파의 후손 김정은을 찬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당, 이런 애들은 과연 어떠한 운명이 될까요? 오늘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영상 하단의 제목을 클릭해 보시면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을 신청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시중 서점에서는 16만 2천 원이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통해서 구매하시면 16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께 재산 대신에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선물해 주시면 존경받는 훌륭한 부모님이 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책값만 입금하시고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분들은 영상 하단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연락처를 남기실 수 있는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탁광민님, 김은민님, 허미옥님께서는 받으실 주소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김여정이 김정은이가 데리고 다니는 그 똥땡이 딸이 있어요. 그 똥땡이 딸의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를 아마도 여러 차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죠. 또한 김정은의 딸이 김여정에게 함부로 버릇없이 대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자기의 고모부라고 했던 장성택을 고문을 하고 두들겨 팬 뒤에 그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피를 화염 방사기로 말렸다는 이야기 또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김정은이가 폐륜아라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최근 정확한 정보를 건네주는 우리 미국 친구들의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 김정은이의 생부, 친아버지가 김정일이 아니고 바로 김정일이의 요리사로 알려진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은 10년 안에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도카이 대지진, 도쿠 대지진, 후지산이 동시에 터질 가능성이 100%에 이른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일본에 계속 태풍이 상륙을 합니다. 폭우가 내리고 도시가 침수되고 다리가 끊어지는 등 천재지변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조총련들이 대거 한국 여권을 취득하려고 지금 분투쟁선하고 있어요. 자,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의 정보를
미국의 정보당국에 어마어마하게 팔아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살래니까 별 방법이 없는 거죠. 미국 형아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자, 김대중 정권 당시 조총련들에게 여권 5만여 개를 내어주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한국 여권을 들고 북한, 중국, 일본, 한국을 돌면서 자, 본인들이 직접 관찰을 해보았죠. 관찰해서 얻은 결론 뭐지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동시에 망해가는 것을 조총련들이 가장 먼저 목도하였습니다. 일본은 자연재해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다가 북한이 붕괴되고 북한 지역이 해방되어 열리게 된다면 북한에 올라가서 사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벌어볼 생각에 꿈들이 부풀어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의 엄마라고 하는 고영희는 원래 본적이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 처녀예요. 일본으로 그 애비가 넘어가서 일본인이 되었고 야쿠자 출신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춤과 노래 배우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만경봉호를 타고 북에 가서 무용수로 활동을 하면서 고위직에 있는 그 아저씨들 앞에서 그 몸매를 드러내고 열심히 춤과 노래를 하고 남자들과 놀아나다가 결국에 누구를 만납니까? 김정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김정일에게 간택되어서 공식적으로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이렇게 3남매를 낳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이 이 춤추는 아가씨가 북한에 와서 김정일과 결혼해서 살면서 사실은 결혼이 아니죠. 첩이에요, 첩. 첩년들이 무슨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까? 그런데 자, 김정일이의 애를 잉태하다 보니까 일본으로 돌아가지도 못했고 또 그러고 살다 보니 김정일은 늘 보면 수천여를 좋아해 이놈이. 그러니까 김정일은 새로운 아가씨들, 새로운 기쁨조, 새로운 만족조들과 그저 술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놀죠. 자, 이렇게 여색의 음주 가무에 빠져서 정신이 팔려서 놀고 있는 김정일이었는데 자, 그러한 김정일이가 이 고영이한테는 밤에 방문도 잘 안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고영이가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울증. 자, 우울증에 걸렸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죠. 바로 또 다른 남자와 그 남자의 체온을 느끼면 그게 해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김정일의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가 같은 일본 사람으로 일본말로 일본어로 이 고영이와 대화도 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직접 만들어서 해주게 되니까 고영이가 이 후지모토 겐지에게 홀딱 반해버려서 둘이서 몰래 뭘 했겠어요? 홀딱볶음 하는 거 있죠. 그 짓을 해갖고 낳은 것이 바로 김정은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김정일이는요, 불행한지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김정은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놈도 참으로 안 된 놈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백두산 혈통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디 혈통입니까? 후지산 혈통이죠. 아니면은 사시미, 아니면 스시 혈통이죠. 왜? 찌에비가 요리사 출신이니까 사시미 혈통 아니면 스시 혈통이 정답인 것이죠. 자, 김정은이는 엄마는 조총련 제일교포, 아빠는 일본 사람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예요? 오리지널로 일본인이죠. 에? 일본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바로 고모부였던 장성태이가 알았습니다. 자, 장성태이가 김정은이에게는 애비가 김정일이 아니고 바로 생부가 후지모토 겐지라는 사실을 장성태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바로
김정은이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자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장성택을 살려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고모부라고 했던 장성택이를 살려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집을 잡아서 고문하고 때리고 고사포로 쏴서 아주 그냥 사람 인체를 너덜너덜하게 걸레로 만들었죠.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흘러나온 피는 화염방사기로 말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야말로 인면수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마귀입니다, 마귀. 악마예요. 응?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죽은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김정은의 출생 비밀, 이 후지모토 겐지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 고위층들 가운데 뜬금없이 김정일이가 죽고 나서 김정은 옆에서 뭐 후계구들 잡고 뭐 이러던 그 왕별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 있죠. 그들이 전부 다 뭐냐? 직접적인 이유는 김정은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조청년 친북 인사들이 미국의 정보기관 내셔널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쪽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다 실토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내각조사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수수께끼와 같은 퍼즐들,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김정은, 이 살인마 김정은이는 언젠가는 지 여동생이라고 하는 김여정이도 제거를 해버리겠죠. 왜? 김정은이의 딸, 자기 고모 김경희,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의 고모라고 했던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를 무시하고 추방하고 쫓아냈던 것처럼, 응? 지금 김정은의 딸 주애라고 하지만 사실은 걔가 은주예요, 은주. 본명이. 그러니까 김정은의 딸 은주가 자기 고모인 김여정이를 홀대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능멸하는 그러한 함부로 하는 장면들이 자주 목격이 되고 있다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김정은이의 딸 이 은주가 또한 김여정이가 자기 친고모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왜? 지 애비가 일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김여정이는 친고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김여정이는 김정일이가 진짜 뭐 고영이하고 뭐 낳는지 안 낳는지 모르겠지만 걔도 보면 이상해요. 지 엄마를 별로 안 닮았어요. 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집안이 개족 보니까 김정은이는 지 고모 김경희를 무시하고 고모부 장성택이 쏴 죽이고, 애비가 일본인이면서 그따위 짓을 하는 거 애가 그대로 보고 배웠으니까 지금 족보상으로 나타나 있는 고모 김여정이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화국 국방부에서는 절대로 이 여자에게 권력이 계승되지 않습니다. 자, 김정일이가 죽고 난 뒤 1,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김정은이가 후지모토 겐지를 평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두 놈이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부자 상봉. 오랜 동안 헤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정말 감격적인 장면, 부자 상봉의 장면을 연출했던 것이죠. 자, 후지모토 겐지가 평양에서 살다가 탈북해서 일본에서 김정일의 사생활을 폭로한 책을 출판했죠. 자, 그러면 김정은이는 자기 아버지의 사생활을 폭로한 후지모토 겐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이 죽이듯이 암살팀을 보내서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겠죠. 그런데 죽이는 것은 고사하고 죽이기는커녕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둘이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니,
친부자지간이 아닌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겠죠. 자, 후지모토 겐지는 평양에서 대형 식당을 내고 아직도 평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 나라 최고 권력자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김정일의 사생활, 김정일의 비밀을 폭로한 자를 살려두는 법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저 북쪽 땅이죠. 그런 북쪽 땅에서 후지모토 겐지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김정은의 애비, 김정은의 친부, 친애비라는 것 때문이 바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완벽한 일본인이 되면 매일마다 반일 혐의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은, 특히 조국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이야 일꾼이 없으니까 써먹겠지만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가 일본인이 낳은 앤데 이 일본인이란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반일을 외치는, 혐의를 외치는 남한의 더불어민주당, 조국, 이런 애들과 범야권이라고 떠드는 민주화 세력들은 어느 날 한순간에 버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인인 김정은이가 이런 애들을 지네 나라 일본을 욕하고 혐일 반일을 외치는데 살려두겠습니까? 자, 김정은이가 지난 7일 김정은 군사종합대학을 방문했죠. 자, 거기서 연설하면서 자기는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면서 항복선언을 한 것 같지만 누가 이런 개소리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이 자들은 남조선을 적화혁명으로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단 1초 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런 개소리 헛소리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이게 두 개의 국가론을, 이국 이체제죠? 이 두 개의 국가론을 강조하면서 휴전선에 남북한 연결철로 도로를 폭발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김정은의 똘마니들을 모두 숙청해도 좋다라는 사인을 누구에게 보낸 걸까요? 여기서 퀴즈.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바로 다음번 행정부가 된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에 이와 같은 사인을 보낸 겁니다. 자, 형님, 내가 이제 이거 안 할 테니까요. 지금 남조선에 있는 그 우리 협조자들, 우리 간첩들 있죠? 걔네들 좀 다 싹 다 그냥 청소해 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10월 15일 바로 어제입니다. 우리 스카이데일리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뭐냐면 DJ가 누구야? 김대중이 아니야. 이 DJ가 학생들에게 돈 주고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 내용이 기사가 상세히 보도됐는데 이거 보면요, 미국의 국가문서고에서 declassified, 기밀 문서가 해제된 것이 지금 공표가 된 거예요. 공개가 된 거예요. 자, 이 제목의 기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미국도 이제 5.18 광주 사태와 관련된 기밀 자료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 언론이 받아쓰게 했어요. 자, 이건 뭡니까? 서서히 더불어민주당 및 범민주화 세력들의 청소를 위한 작업에 누가 착수를 했다? 바로 미국이 착수를 했다. 이런 얘기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김대중이가 학생들에게 돈 주고 내란 선동한 이 미국 기밀문서 해제된 건은 제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애비가 전부 일본인이야. 그러니까 일본인 엄마, 일본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북한 괴뢰의 괴수 김정은이가 남한 사회 내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 세력들을 트럼프에게 선물로 상납을 하면서 대신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트럼프 형님, 아니지, 트럼프 삼촌 이래야지. 트럼프 삼촌, 저만 살려주세요. 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애걸복걸하고 그 자기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보장해달라고 지금 김정은이가
간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놈은 죽여 없애야 됩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피를 빨아먹는 북한 인민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버린다면요, 이거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에요. 이거 반드시 잡아서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특히 뭐 조국 그놈은 지금 며칠 깜방 갈 날도 안 남았지만, 이런 애들은 지금 혐일, 반일을 외치면서 일본인 100% 일본이라 이렇게 되면, 일본 출신인 김정은이를 지금 추앙하고 하늘의 태양신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일본 샴푸만 싸다 쓰는 이런 미친놈도 있죠. 그런 미친놈을 갖다가 지금 당대표로 모시고 있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일을 외치면서 친일파들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은 정신이 이상한 놈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지금 정신병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문다혜와 관련된 범죄들을 계속 파야 되겠죠. 계속 팔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한동훈이처럼도 한 자리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다혜라는 애가 술을 먹고 교통사고를 냈어요. 이렇게 음주교통사고인데 진짜 음주교통사고일까? 다른 이유는 없을까? 그런데 어쨌든 이 문다혜의 이 음주교통사고 때문에 문재인, 김정수, 문다혜, 문준영까지 이어지는 이 문씨 가족들의 범죄 수사를 거부할 수가 없게 됐죠. 자, 이전 같으면 검찰이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이렇게 때를 쓸 수도 있는데 그 때도 못 쓰게 됐죠. 그런데 저는 좀 색다른 감이 드는 거는요, 아마 경찰이고 검찰이고 문다혜를 조사는 해도 구속은 못 시킬 거란 생각이에요. 왜? 물어보나 마나죠. 전부 다 똥개들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이러니하게 지금 딜레마가 빠집니다. 만약에 문다혜라는 애를 구속시키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붕괴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다혜를 구속시켜야 윤석열 정권이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과 김정숙이는 뇌물수수만 있을까? 뇌물수수만 있겠냐고. 지금 가장 큰 게 김정은에게 우리 국가 비밀 재산 담뿍 담아서 대항목만 1700개가 넘는 엄청난 방대한 양을 담아서 정은이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숙과 문재인의 뇌물수수 혐의와 USB 전달과 그리고 김정숙이가 국정원의 특활비를 함부로 가져다가 옷 사입고 핸드백 사고 신발 사고 그 다음에 뭐 목걸이, 팔찌, 브로치, 반지 등등 온갖 사치향락을 벌인 거 조사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갖다 봐주고 감싸주기 위해서 한동훈이라는 애와 이원석이라는 놈을 어떠한 놈들인지 잘 알면서도 고의로 일부러 그 자들을 법무장관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년 넘게 수사를 뭉개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국정원장에는 외교부 출신의 비전문가들을 임명해 놓고 있죠. 직전 국정원장 김규현도 외교부, 현재 국정원장 조태영도 외교부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전문가들, 비밀 공작이 뭔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얌생이 아저씨들을 그 자리에 임명을 했어요. 자, 그래 놓고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를 수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착수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질질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2024년 1월 1일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될 때까지 비협조적으로 사보타지를 하면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어요. 지금도
이러한 범죄 행각에 대해서, 즉 여적죄, 간첩죄, 국가 반역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에 시작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의사들과 싸웠죠. 의료대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사들을 마치 피의자 대하듯이 하면서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렸습니다. 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의료 시스템의 철저한 파괴, 붕괴. 무엇으로 연결될지 잘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이 올해 말을 넘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 말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을 도처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와중에서 문다혜가 음주 사고를 냈는데 이게 과연 음주 사고일까?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음주를 얼마나 했길래 아직도 못 일어나고 못 나올까? 경찰서에. 그러니까 문다혜, 김정숙, 문재인 이 자들을 구속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두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그대로 둘까요?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자, 국민들이 원성이 높아지면 그냥 영업사원은 교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는 각종 비리들이 국정감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특검을 우리 국민들께서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또 김건희 여사를 구속시키고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시키라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칠 경우 어떻게 대할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지어서 끌려 내려가셨습니까? 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도 무슨 경제공동체다, 국정농단이다, 묵시적 부정청탁이다 이런 법전에도 없는 말을 신조어로 만들어서 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분들이 정상적인 검사들일까요? 아니면 비리 검사들일까요? 그 판단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와 같은 검사들은 증거자료가 되는 태블릿 PC도 어떻게 했죠?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전에도 없는 죄명, 그게 뭐예요?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이런 있지도 않은 죄명을 창조를 했죠. 이런 창조된 죄명을 만들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뭐 그러 대단하다고 특검을 안 받겠다고 버티는지 지금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가 나을 거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았죠.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죄로 지켜준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이 뽑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죄가 있으면 특검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도 받고 죄도 없이 감옥에 갔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국민들 판단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보수 유튜버, 특히나 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죠. 이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들 애를 쓰고 있는데 아마 다들 정신 좀 차려야 될 거예요. 그냥 쓰나미에 훅 쓸려서 한순간에 날아가서 없어지는 수가 생깁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 역시 선거법 형량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은 지금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배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안에 감옥에 가서 학문검사, 학문검사 뭐예요? 똥이 나오는 구멍 아니에요? 거기 검사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겠죠. 친환경 무상급식 먹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물론 현찰도 많이 있을 테니까 뭐 당사를 안 팔아야 될지 몰라도 좌우지간에 434억 작지 않은 돈을 토해내면 아마 힘을 못 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선거법 위반자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이 어디 한둘이에요? 송영길에게 돈 봉투 받은 자들 다 더하면요 최소한도 40명은 넘겠죠. 그러면 40명 넘는 숫자가 금배지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에 있다 한동훈이는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도 당대표는 오래 할까요 못할까요? 제가 보기엔 오래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한동훈이 또한 당대표에서 내려가게 되겠죠. 내려가는 순간 검찰, 경찰, 공수처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에요. 자, 국민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 댓글팀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요 최소한도 수십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한동훈이가 그 돈을 감당했을까요? 그 돈을 어디서 얻어왔을까요? 결국 문재인이나 이재명의 암호화폐에 관련된 대북 송금 수사를 하라고 미국에서 관련 수사 자료를 받아온 게 있었죠. 아마도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 이들의 암호화폐 범죄 사실을 덮어주고 대북 송금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고 있는데 이건 함정 의심이라 하겠죠. 아마도 조만간에 한동훈의 이런 범법 사실도 다 백일화에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 대란으로 여론이 더 악화되고 나빠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자들이 친중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애들이 태반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자신들은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10여 명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마 30여 명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한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비리 범죄가 있었다라면 진짜 그것이 관여한 사실이 실제적인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묵시적 부정청탁,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혐의로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을 추종하던 세력들은 대거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에서 파생되어 국민의힘의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윤석열, 한동훈 등등의 인사들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공작하여 끌어내렸는지를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죄인으로 만들어서 끌고 다녔는지를 어떤 공작을 통해서 끌어내렸는지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 보고 있었어요. 지금 1980년도 광주 사태에 김대중이가 학생들한테 돈을 줘서 꼬드겼다는 얘기가 지금 비밀이 해제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배신자 윤석열과 한동훈을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들에 대해서 손을 볼 것이라는 무시무시하고 다리가 떨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지금 미국의 워싱턴 DC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근무자들은 멍청한 검사들하고 같이 있다가 순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시안에 있는 병마용에 갇혀있는 그 병마용 안에 있는 군사들처럼 순장당하고 싶으면 알아서 잘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려서부터 보면은 우리 할배 할매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에 핏물 난대. 그 할매가 그렇게 가르쳐준다 아닙니까? 에?
지금 이런 식으로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피눈물이 나게 될 거예요. 이걸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눈에다가 전미사 하나를 붙이면 더 맛깔스럽게 들리겠죠. 예? 예. 자, 국민 여러분, 이렇듯이 세상은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자유우파 애국 진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주의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이 현실에서 뭐 자리 하나 더 가져보려고 이렇게 됩니다. 돈 몇 푼 가지려고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최근에도 보면 어떤 검사들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 건설업자들을 스폰서로 달고 다니면서 그 뜯어먹고 술 먹고 똥 먹고 다니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시공업자나 시행업자를 알면은 검사나 판사 이런 애들, 경찰, 또 뭐 국정원 이런 애들은 그걸 상대로 뜯어먹는다. 흡혈귀처럼. 그런데 비즈니스하면서도 그런 더러운 놈들이 많아요. 옆에 말이 누가 건설업자가 있고 뭐 시행업자가 있고 시공업자가 있고 그러면 야 니네 뭐 돈 좀 달라 뭐 이러면서 뭐 몇백만 원은 그냥 하루 저녁에 그냥 술값으로 써버리고 이런 아주 안 좋은 그 폐습이 우리나라에 지금 도처에 깔려있단 말이죠. 가장 심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국회의원들과 검사, 판사 이런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법적 카르텔이 왜 썩었는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놈들이 누구다? 서울대 포함한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면서 사법고시 붙어서 판사, 검사, 변호사 하는 이자들이에요.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하이에나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판사, 검사 출신들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편내 수준이 안 되는 것들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편내가 탐욕스럽거나 과거가 좀 지저분하다거나 못 배워 처먹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할 생각을 마라.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여편내 수준 안 되는 것들은 나라가 그러면 망한다고. 자, 국민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린다는 이 귀한 과거의 교훈을 갖다가 또 되새겨보면서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